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활동 계획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소속 김회철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경기총국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봉담읍 화산동 기배동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김회철입니다. 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요. 의정 생활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소회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지난 1년간 경기도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활동하면서 도민들께서 주신 권한을 귀하게 여기고 유권자들을 대표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도정활동으로 인구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에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신설 시대적 사명이다라는 주제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하나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도 지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봉담 이지군의 초등학교 신설을 확정하고 올해 와우고가 개교하게 된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수건인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뛰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맡으신 상임위 말고도 시간을 쪼개서 활동하는 위원회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위원회에서 어떤 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외에 예산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아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산정책위원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효율적인 결산 심사와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정책 자문위원과 예산정책위원들의 협업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서는 11대 도의원 전체의 69%나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방안 발굴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정포탈 시스템 및 의정전자자료 유통 시스템 개선, 초선의원 의정지원 안내책자 제작, 조례 관련 토론회 지원 사업 홍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에는 추진단에서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조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과 관련된 조례 2개를 대표 발의하셨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경기도 교육청 학교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학교 도서관에 자료교육비 3% 이상 필수 편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학교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경기도 내 학교 도서관 자료교육비 현황에 따르면 각급 학교 평균 1,3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많은 학교가 해당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어서 안 지켜도 된다라는 인식이 크고 도서 구입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데 익숙합니다.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가 학생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가 나서서 도서 구입비를 줄이고 있는 형상입니다. 가뜩이나 책에서 멀어지는 학생들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한 자료 구입비의 필수 편성은 학교 도서관이 보유한 장서의 양적, 질적 개선과 자료 현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경기 교육도서관 운영 활성화 조례는 도내 10개 교육도서관이 독서 활성화와 학교 도서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달에 발의할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례입니까? 네,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조례가 9월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원 구성, 정례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까지 임기와 함께 짧은 기간에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임기 개시 후 의정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원 당선인에 대하여 임기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이론을 교육하고 회의 실습 등 의정연수를 실시합니다.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 능력을 향상시키고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일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역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성시 6선거구가 지역구신데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죠. 봉담 2지구에 있는 봉담 2의 1초등학교가 두 번의 투자심사 탈락 끝에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많이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봉담 2-1 초등학교는 그동안 중앙투자심사 두 번 탈락으로 인해 일부 교육을 우려하시는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고 학생 학교 통학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자체 투자심사를 통해 설립 승인이 난 봉담 2-1초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교육부가 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에 대한 도교육청이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경을 시사하였습니다. 부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봉담 2-1초가 변화된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저는 도교육청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준비와 주민, 학부모, 특히 봉담 2-1초 추진위원회와 함께 피켓 시위 등을 하였고 소규모 학교 신설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자체 투자 심사를 통한 설립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봉담 2-1초교는 28학급 총 사업비 279억 원으로 지어지며 경기도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통과한 첫 학교 설립 사례입니다. 또한 3월에 와우고 개교 또한 두 번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수많은 난항을 겪은 후 마침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정보다 공사 진행률이 낮아 많은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와우고 신축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하고 공사 진행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와우고에 입학 예정인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 소통 릴레이 정담회를 가졌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모아 와우고의 공사 및 기타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개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살폈고 2주 늦어졌지만 3월에 정상 개교하였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100만 특례시 화성에 걸맞는 화성시 단독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고 계신데요. 어떤 노력하고 계십니까? 네, 화성시는 인구가 2001년 21만여 명에서 현재 98만 명의 대도시가 되기까지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춰 소방서, 경찰서 등이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에서는 오산시와 통합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화성시를 비롯한 도내 6곳의 교육지원청 신설은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과 정책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1시군 1교육지원청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첫째,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요. 둘째, 주민들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TF팀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의 특성과 행정 손실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등이 있습니다. 지역의 교육적 특수성을 살리고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적의 교육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화성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화성시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치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